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 시즌 5번째 또 찾아뵙게 된 김신홍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알쓸 성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는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의 인물만 본다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봐도 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또 유튜브 강의들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성경 속의 성격을 한번,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고 그 성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들을 도구로 삼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MBTI, 우리 성격 유형 검사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8주간의 강의 동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 이 MBTI에 대해서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더라도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면은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오늘은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강의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MBTI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제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보면서 또 MBTI를 접목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 장 넘겨보시면은 MBT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MBTI 이 약자인데요. M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나오는데, 이 M과 B는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마이어스와 브릭스 유형 지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이냐면요, 바로 모녀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인데, 이 두 모녀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다를까? 라는 그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준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구스타프 융.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MBTI라는 이 성격 유형 검사, 이것은 왜 사람들이 나와 다를까? 왜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할까? 왜 나와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를까라는 그 인간 이해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사람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유형을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편애하는가, 이것을 문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더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지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바로 MBTI를 고안하였고, 자, 이 검사에서는 16가지의 바로 성격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MBT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문항들이 93개 문항, 정식 우리가 MBTI를 검사를 받아보면은 93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들이 어려운 문항들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자기보고식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 항목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보냐면은요, 내가 선호하는 그 태도와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저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선호하는 경향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 복합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한 후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자, MBTI에 보면은 4가지 양극적 선호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은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사고를 잘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판단형이냐, 아니면은 인식형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총 이렇게 크게는 4개로 분류해 놓고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16가지의 성격이 나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요, 쉽게 말해서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활동에 그 에너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향적인 사람, I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막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받게 되고,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거나 혼자 있을 때에 에너지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보면은 인식 기능에 관한 영역입니다. 감각과 또 직관,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감각적인 사람은요, 실제 경험이나 정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오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시각과 청각과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어떤 상황이나 사물들을 잘 관찰해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세세한 부분보다는 어떠한 사물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어떤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바로 직관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감각적인 사람은 여행을 갈 때에 최대한 싸고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한다 하고요. 그런데 직관적인 사람은요, 여행을 가면 어떠냐면은 처음에 이곳에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곳뿐만 아니라 저것도 가고 요것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떤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성향이 바로 직관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3번째는 판단 기능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사고형인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 이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자, 감정형의 사람들은 그 감정,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 감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앞에 사고형의 사람들이 조금 냉철하고 냉정해 보이고, 또 후자에 있는 감정형인 사람들이 조금 따뜻해 보일지라도 이 후자에 있는 감정형인 사람들은 때로는 변덕이 심한 그런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에 있어서 판단형이냐, J형이냐, 인식형이냐, P형이냐 이렇게 구분되는데, J의 유형, 판단형에 속한 유형들은 아주 계획적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살아야지, 어떤 문제가 다가올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잘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어야지만이 안심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치밀한 유형에 해당이 되고,
후자에 있는 인식형 P형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갈 때에 판단형의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인 반면에 이렇게 인식형의 사람들은 일단 가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P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이 양극적 선호 경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16가지 성격 유형별 특성이 나오는데,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형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가, 이런 것을 왜 테스트하는가, 그 테스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신의 성격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검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을 다니거나 조직 안에 있으신 분들은 서로의 성격들을 알아봄으로써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나 또 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일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절대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이 사람의 성격 중에 이런 것은 단점이고 이런 것은 나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MBTI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이 결과를 통하여서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가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우고, 또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는요, 바로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되게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바로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 내부에서는 서로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서로 가족 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검사 결과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 또 관계의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성격 검사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MBTI가 또 사용되어지는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이 성경 인물들을 다시금 조명하는 그런 도구로서 한번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그런 저의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제가 한번 이 MBTI와 이 성경 인물들을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MBTI를 접목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참 잘 알고 있는 인물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성격은요, MBTI로 보자면은 INFP입니다. 자, I는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N은 직관적인, 감각과 직관 중에 직관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F형은요,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는데 감정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P는 판단과 인식이 있는데 인식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왜 다윗이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왜 내향적인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났던 거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의 성격이 I가 아니었고 E였다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성격이 E였다고 하면은요, 사무엘이 왔을 때에 자신을 굉장히 어필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 막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요, 막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막 자기가 설명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외향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볼 때에 이 다윗의 성격이 T와 F 중에 F에 가깝다. 바로 감정형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F가 아니라 T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요,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의 그 물매를 직관적으로 던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T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결정합니다. 가슴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결정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물매를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정형, F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직관을 가치롭게 여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바로 물매를 통하여서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다윗이라는 인물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8주 동안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럴 때에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이 유형이랑 이 성격이랑 닮아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의 그 성격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성격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 우리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유료 검사를 해야 됩니다. 93가지 항목이 있는 그 유료 검사지를 통해서 우리 성격 유형 이 MBTI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이라던가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제가 사이트를 우리 제 이 영상 하단에다가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문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 나가면서 설문해 나가면서 자신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인터넷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들이 실제적으로 이 전문적인 이 MBTI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생각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검사를 100% 신뢰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검사,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검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몇 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검사하는 게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신의 성격을 검사하는 거는요, 내 성격이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은 7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또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들도 알아보고, 또 우리의 성격들을 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자, 우리 머리에 지식을 쌓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본격적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에 제가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배운 강의에서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가 만든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성격 유형 검사 무엇인지 영어로 4글자입니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